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 즉 우주의 단계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주의 단계.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행성의, 아이고, 답을 얘기해버렸어. 이게 뭐야? 에이, 행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의 단계는 우선 행성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이러한 행성은 어디를 기준으로 빙글빙글 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야? 별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더 큰 개념이 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그 별에는 빙글빙글 도는 행성들이 여러 개 있을 거니까. 그 다음 그 별들과 행성을 다 더한 것을 우리는 무슨 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태양계처럼요. 그 다음 이러한 여러 가지 개들이 다 모여있는 집단을 우리는 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은하라고 하는 것도 초은하단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요. 그 다음 이러한 은하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 유니버스, 우주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행성 공부했고요. 별 중에서 지금 별의 특성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개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었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이 은하라고 하는 친구, 그냥 저는 다시 1번으로 할게요. 은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우리 은하는 어떻게 생겼냐? 막대 나선 은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양으로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쉬운데요. 자,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가운데 이렇게 막대 모양이 존재하고 이 막대 모양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도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우리는 이 중심 부분의 막대를 뭐라고 부르냐? 은하 중심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무슨 상상도 못한 정체라고 볼 수 있는 저 친구는 우리가 나선팔이라고 부르게 돼요. 오케이? 이거는 우리 은하를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고, 이 친구를 이렇게 아래쪽에서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은하 중심, 즉 막대 나선 쪽에 많은 별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쵸? 자, 그 다음은 우리 은하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름이 얼마만큼이라고 나와 있냐면은 30 K 파세기야. 야, 우리 K라고 하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수? 상수? 킬로미터. 네, 그 킬로미터 할 때 그 친구죠. 즉, 천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므로 얘는 1, 10, 100, 1000, 만 파세기라고 볼 수 있겠죠. 1000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즉, 우린 이 친구를 빛의 속력으로는 무려 10만 년 동안이나 날아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즉, 그래서 10만 광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도대체 우리 은하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존재하는 것이냐? 별의 개수는 무려 2천억 개 정도.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태양계는 어디에 위치하냐? 이 나선팔에 위치합니다. 중심으로부터 약 8.5 K 파섹 정도 떨어진 곳에 태양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은 우리 나선팔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커다란 은하 중심을 우리 지구에서 볼 수 있겠지? 그치? 그 은하 중심을 바라보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은하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이 은하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관찰이 가능했습니다. 천상 분야 열차 지도라고 하는 거 보시게 되시면은 동그란 곳에 이렇게 검정색 띠가 이렇게 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은하수예요. 자, 이 은하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에서 어디를 관찰했을 때냐? 은하 중심을 관찰했을 때예요. 은하 중심을
관찰했을 때 보이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저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거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는데, 근데 잘 봐봐. 지금 여러분은 책에 그림 박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여름철과 겨울철에 보이는 모양이 혹은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쵸?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우선은 이유부터 공부하기 전에 여름철에는 어떻게 보여? 밝아 보여? 어두워 보여? 밝아 보이지 않나요? 여름철 조금 더? 여름철 조금 더 밝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뚜렷하게 보인다. 네, 밝아 보인다. 좀 표현이 애매하긴 했네요. 여름철은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인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어떻게 보인다? 그렇지. 겨울철에는 희미하게 보인다. 자, 방금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여름철과 겨울철에 보이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냐? 자, 저 은하 중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혹은 북반구에서는 궁수자리 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궁수자리라고 하는 곳에 은하수가 위치하고 있어요. 이 주변에. 즉, 근데 우리 지구 공전하죠? 그렇죠? 그 공존하게 되면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즉 위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별의 수가 많고 적고를 따질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궁수자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즉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공전에 의해 볼 수 있는 별의 개수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바로 은하수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자, 아무리 우리 지구가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행성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주 입장에서 보면은 미세먼지만도 못해. 너무나도 작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남반구랑 북반구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항상 보여요. 오케이? 중요한 내용. 적도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존재하는 곳들, 남반구.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존재하는 지역들, 북반구. 모두 어떻다? 잘 보인다. 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은 별들의 집단이야. 이 은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은 그 별들은 어떤 식으로 모여 있는가를 공부 한번 해볼게요. 즉, 그것을 우리는 성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성단이 뭐라고? 별들의 집단이다. 자, 별들의 집단인데, 그럼 이러한 별들이 어떤 식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냐? 첫째, 여러분 전쟁 영화나 그런 데 보시게 되면 산계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할 겁니다. 흩어지라라는 소리야. 즉, 이러한 성단이 퍼져 있는 산계 성단이 존재합니다. 즉, 산계 성단은 별들이 모여 있겠어, 퍼져 있겠어? 그렇지. 그러면 별들이 퍼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별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 개수는 몇 개에서 몇 개?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 수만 개에서 수십 개에서 수만 개구나. 쏘리. 실수했다. 수십 개에서 수만 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은 편이야. 그리고 이 산계성단 같은 경우는 별들이 대부분 파란색입니다. 우리 공부했다. 별들이 파란색을 많이 띈다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어때요? 그렇지. 즉, 온도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산계성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어려요. 오케이?
굉장히 영한 별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됐어요? 이거 동그라미로 해야 되겠다. 이래야 안 헷갈리겠다. 두 번째는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구상성단이라고 있어요. 즉 구상성단 같은 경우는 별들이 모여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모여있어요. 그리고 구상성단은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별들의 개수가 수만 개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만 개까지.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구상성단들은요, 대부분 별들의 색깔이 붉은색 혹은 빨간색을 띠고 있어요. 우리 공부했어. 붉은색 혹은 빨간색을 띈다라고 하는 것은 별들의 온도가 어때요? 낮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별들의 나이가 어떻겠어? 많습니다. 됐나요? 이게 성단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었고 필요한 내용들 조금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우리 태양계에서 유일한 별은 누구예요? 태양이죠. 그럼 그 태양이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서 이렇게 생성됐겠어? 아니야. 태양 혹은 그 별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그 별을 만들기 위한 물질이 존재했을 거야. 그 물질들을 우리는 성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오케이? 자, 이 성운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별의 재료가 되는 가스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렇게 성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고 첫 번째 무슨 성운 나와 있어요? 흡수 성운 나와 있죠. 자, 이 흡수 성운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별빛에서 나오는 빛을 본인이 싹 다 흡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열함으로 인해서 빛을 내는 거예요. 자, 메커니즘을 설명 한번 해볼게요. 흡수 성운은 주변의 별빛을 뭐한다? 흡수한다. 그 다음 뭐한다? 스스로 가열합니다. 그 가열하는 과정에서 열이 올라가겠죠. 열 에너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본인이 빛을 내는 거예요. 빛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 이게 바로 흡수 성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무슨 성운이라고 나와 있어? 반사 성운이죠. 자, 반사 성운의 메커니즘은 흡수 성운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 보여요. 자, 메커니즘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만 이야기해보자면은 빛 에너지를 방출하는 내용은 비슷하나 흡수 성운은 별빛을 흡수한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스 성분들을 방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반사 성운은 그냥 별빛의 빛 에너지를 별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것. 그래서 반사 성운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좋고요. 세 번째는 흡수 성운입니다. 자, 흡수래. 미안하다, 야. 암흑성운이지? 써놓고 이상하다 했다. 암흑성운. 자, 암흑성운에서는요, 얘는 유일하게 이름 좀 기억해 둡시다. 말머리 성운. 오케이? 말머리 성운. 말대가리라고 외웠어요. 말머리 성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암흑성운은 기체, 즉 가스 그룹이 너무 두꺼운 거야. 그래서 별빛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오케이? 별빛이 통과하지 못한다. 됐어요? 이게 바로 성운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은하 말고
외부 은하를 한번 관찰을 해볼 거야. 오케이? 외부 은하. 자, 그 외부 은하를 관찰을 하려고 해보니까 여러분들 이 단어는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된 은하의 이름이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오케이? 자,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합니다. 자,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은하는 중간에 막대 모양이 있어가지고 상상도 못한 정체의 모양을 갖췄죠.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상 나선 은하예요. 그런데 이 외부 은하를 관측한 사람이 허블이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허블의 망원경도 우주로 쏘았을 정도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이 외부 은하를 관찰을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이 외부 은하가 점점 멀어집니다. 여기서 과학자들은 열심히 싸웠죠. 은하가 멀어지는 거다. 아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것이다. 결국 현재 정설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우주의 가설은 뭡니까? 빅뱅 우주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우린 지금부터 그 빅뱅 우주론, 즉 우주 팽창 이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우주 팽창 이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부 은하가 멀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 인류는 밝혀냈어요. 우주는 팽창한다. 아시겠죠? 자, 이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내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직접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사이의 공간은 원래 있었고 공간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그냥 우리 둘 사이의 거리만 멀어지는 거죠. 근데 우주 팽창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 너랑 나의 거리가 이 정도였어. 근데 우리 둘의 이 사이, 타일 하나의 크기가 증가한 거야. 즉, 공간이 팽창하는 거야. 즉,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고, 나도 가만히 있는데, 마치 무빙워크에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고, 나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무빙워크가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우주 팽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별들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공간의 팽창입니다. 이해했어요? 공간의 팽창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의 팽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주 팽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심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우주 팽창의 중심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주 팽창이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것이냐? 절대 네버 그렇지 않고요.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주 팽창이라고 하는 것의 속도 있죠? 속도는 각각 제각 달라요. 오케이? 팽창 속도는 다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도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어. 그럼 시간을 과거로 돌리면 과거에는 우주의 크기가 굉장히 작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게 바로 무엇이다? 빅뱅 우주론이다.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개념은 무엇이냐? 단순히 뻥 터졌다가 빅뱅이 아니고 우주가 아주 작은 한 점에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점에서부터 점점 우주가 팽창하게 되음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우주의 크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에요.
됐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한 말은 다 맞아요. 지금까지 틀린 내용은 단 한 가지도 얘기하지 않았던 바로 아인슈타인이 유일하게 하나 틀렸던 게 이 우주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됐나요? 자, 진도는 여기까지 나올 거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